오늘 장의 핵심 키워드로 알아보는 모닝 스탠바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 준비할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주말 동안 계속 미국이랑 이란 얘기가 좀 나오죠. 그래서 네. 이제 재건주들이 또 좀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좀 조명을 하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네, 협상이 참 체결될 듯 말 듯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또 어떤지, 재건주들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제 19일 날 원래 서명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 이제 지연되면서 한 21일 날, 그러니까 이제 현지 시간 20일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준이면 이제 오늘 새벽에 그렇죠. 이제 또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틀 가나, 하루 먼저 가나, 하루 늦게 가나 별 차이가 없는 게 어차피 네. 할 말 다 던졌고 이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한번 얼굴 보고 네. 커피 한잔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급하게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여기서 이제 회자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란이랑 미국은 이제 서명 즉시 그러니까 서명 즉시 모든 전선에서의 교전을 중지한다가 지금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가장 먼저 무너졌던 게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을 계속 공습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헤즈볼라가 우리나라 침공하고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전쟁을 끝나지 않으면은 헤즈볼라가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습니다만은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무장 침파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문제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란은 이스라엘 공세를 멈추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멈출 생각이 없겠죠. 네.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시점에서 전쟁을 멈춰봐야 사실은 잃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재선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 이 정도까지밖에 얻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외교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은 좀 자제를 해라. 벤스 부통령도 심지어 이거는 좀 중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일단 이 상태로 좀 놔두자. 차라리 이스라엘하고 우리를 별개로 봐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모양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우리 역봉쇄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전선에서 다 빠졌다. 근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문제로 따로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죠. 네. 애초에 이란에 개입을 하게 된 것도 이 네타냐후의 입김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전 마무리를 확실히 해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그럼 재건주가 이제 계속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재건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종전이 됐을 때 재건주가 갑니다. 근데 지금 종전 협상이라고 하는데 종전 서명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종전 서명이 아니라 휴전 협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60일 동안에 만약에 이거 삐끗 잘못해 버린다. 그러면은 미국이 다시 언제든지 이란 폭격 때릴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3차 전쟁 터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일단 가져온다라면 얼마나 가져올 것이냐.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3천억 불을 이제 재건 기금으로 이제 마련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사실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가 직접 세금 쥐어짜가지고 안 그래도 세금 없다고 징징대면서 이거 관세 다른 정책하는 데다 거예요. 더 떠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금 없다고 징징대면서 관세 걷겠다고 하는 양반이 네.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이란한테 3천억 불이나 주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돈은 한 4,500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을 준다는 건 뭐냐면은 미국 정부가 돈을 쓴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중국의 입김을 좀 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이제 친했던 어떤 서방 국가들의 이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우리 이제 중국 말 좀 덜 듣고 우리 말 좀 듣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돈 한 푼 안 쓰고 지금 이 체리 피킹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우리나라처럼 이제 중동에서 사업을 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들인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좀 끈끈하게 해왔던 기업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도 크게 거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번에 이제 나토 사건을 인해서 굉장히 지금 미국이 서방 국가들에게 실망감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도 사실은 적극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역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좀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중동 재건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좀 초점을 말씀드린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도 여전히 하지만 장기적인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답답하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박스권 매매로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60일이라는 기간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미국의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원래는 이제 7월 내지 8월 정도에 보통 많이 열립니다. 근데
올해는 9월까지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 봐라 이 천하의 트럼프가 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는 아직까지는 경감이 확실하게 잡히기 전까지는 우리가 목표가 손절가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올라왔다. 이때는 한 번 정도 비중 더 졌다가 좀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때 조금 비중 확대하시는 전략으로 우리가 일진일퇴를 좀 양보하시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관심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이제 재건주 중에서 이제 뭐 삼성 E&A 같은 기업들이 뭐 해양 담수화로 이제 주목을 많이 받는데 저는 두산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어릴 때 TV 틀면 나왔던 광고인데 막 이제 이제 막 뭐 아프리카에 있는 막 사람들이 막 이제 막 사막에서 막 네. 물로 샤워하고 막 이러는데 그 나중에 이제 끝에 이제 보니까 두산중공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산중공업이 지금 계승된 게 이제 두산 엘리베이터인데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EPC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갖고 있고 중동 뭐 최근에 이제 오만에서도 뭐 이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나타났죠. 오만이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목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결국에는 우리가 중동 시장 내에서의 이력들이 굉장히 많았던 기업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인근에 뒀던 이제 많은 국가들, 인접 국가들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 방면으로 이제 송유관을 넓히는 플랜트들을 계속 이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진출 역량들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담수 플랜트라든가 혹은 이제 뭐 가스터빈 그리고 SMR 사절까지 조금 더 폭넓게 본다라면은 단순 재건뿐만 아니라 지금의 AI 트렌드에 맞춘 이 전력 인프라에서 가장 큰 무기를 갖고 있는 이 원전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저는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관심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일단 이제 뭐 유가가 좀 잘 안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종전 기대감과 더불어서 또 경계감이 나오는 게 이 유가인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좀 자원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좀 강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에 일단 유조선들이 통과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기름값은 2,0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대체 언제 떨어질 수 있는 건지 비축유 또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비축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늘 새벽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글로벌 뭐 아이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43년 만에 이제 최저 수준,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1983년인데 1983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970년도 초인가요? 70년도 초에 1차 중동 오일 쇼크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9년에서 81년도까지가 2차 오일 쇼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일 쇼크 실컷 두들겨 맞고 나서 안 되겠다. 우리도 다시 기름을 좀 채워 넣어야겠다 하면서 그때 고금리를 엄청나게 때려버립니다. 금리를 막 10%, 20%까지 끌어올려가면서 네. 일단 기름 무조건 사들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우디로부터 기름을 끌어모으면서 비축유를 쌓기 시작하던 때가 딱 83년도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기름이 이제 바닥이 났으니까, 이미 바닥이 났으니까 끌어모은다고 했던 상태가 43년 전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끌어모은다가 아니라 끌어모아도 계속 빠져나가는 기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 이제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원유 재고 자체가 41년 만에 최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비축유는 말 그대로 바로 우리가 주유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기름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원유 같은 경우에는 가공해야 되는 시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레깅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원유가 당장 들어온다 하더라도 원유 자체도 이미 지금 부족한 분량들이 굉장히 많고 이 원유를 당장에 이제 산업유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제 가공을 하더라도 시차가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원래는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까지 이 러시아 원유 금수가 됐던 거를 미국이 일시적으로 허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국가들, 뭐 인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러시아 원유를 수입을 해왔었는데, 자 근데 이게 원래는 4월 중순까지 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이란 전쟁 뭐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몇 달째 가고 있죠. 그렇죠. 3달 반 동안 네. 넘어서 겨우 이제 실선 협상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됐었냐? 5월,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추가로 연장한다는 서명을 하진 않은 상태예요. 자, 이 말인즉슨 뭐다? 만약에 이게 8월에 다시 서명한다, 그럼 전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효과 중 하나가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을 다시 재개한다더라, 뭐 네. 금수 조치를 좀 일시적으로 진행한다더라. 그러면은 이란 또 때리겠구나, 유가 또 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유가가 그래도 잘 빠지지도 않지만은 그렇다고 막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전쟁이 장기화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비오펙 국가들이 증산 규모를 엄청나게 확대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네. 근데 브라질은 세계 산유국 5위입니다. 그래요. 엄청 석유를 많이 생산합니다. 근데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분야도 하나가 뭐냐면은 이 바이오 에너지, 에탄올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자국에 있는 옥수수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이 소재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들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오펙 국가들이 그동안에는 약간 이제 미국이 좀 딴지를 거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네. 미국한테 외교 카드로 쓰기 위해서 막 그 오일리그를 끌어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감산할 거야. 감산 유무합니다. 감산 유지합니다. 감산 유지한다는 자체가 나 미국 너한테 화났어라는 얘기입니다. 너 지금 어차피 이거 끌어올려서 오일리그 다 틀어도 너 이거 혼자 못 막지? 우리한테 빨리 좋은 거 하나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오펙도 그렇고 오펙 플러스도 그렇고 네. 지금 다시 이제 증산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봤을 때 이 에너지 안보는 이제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런 기회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먹거리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해양 플랜트 사업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 지금 가 있는 이제 드릴링을 하는 이제 시추선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오션이 또 만들고 있고 네. 또 마찬가지로 뭐 삼성 E&A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삼성 중공업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재건 자체로만 좀 주목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히려 플랜트 사업 분야에서 봤을 때는 낙수 효과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재건이라는 키워드에만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플랜트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전선 국면이 좀 안정화 돼야지 하죠. 왜냐면은 머리 위로 미사일 날아다니는데 거기서 막 드릴 꽂고 막 파이프 꽂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우회해서 좀 보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상사 기업들을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급망 재편 그리고 이제 이 공급망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사 기업들도 여전히 지금은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관심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자주 좀 소개를 드렸던 기업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사실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뭐 지금 좀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죠.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주가가 빠진 거지 그렇다고 뭐 수급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계속 왜 살까라는 걸 고민해 보시면은 지금 에너지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광물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2차 전지주들이 다시 들썩하는 원인이 이 유가가 높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확장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ESS 장치들에 대한 수요들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로 본다더라도 이 포스코 퓨처엠의 광물을 끌어다 주는 사람이 바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포스코 그룹 내에서 마진율이 가장 좋은 기업 중 하나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는 뭐 저는 한 6만 5천 원 회복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10% 먹고 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상사 관련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대표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상사주에 비해서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계속 가져오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뭐 미얀마라든가 아니면 호주에 있는 가스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올랐다고 해서 석유만 달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석유로 할 수 있는 거를 다른 대체 에너지원이 있으면 그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뭐 유가 문제가 생겼다면 VLCC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대형 유조선만 올라간 겁니다. 오일 담는 거. 근데 지금은 VLGC도 올라고요. 네. VLAC, 암모니아선도 올라갑니다. 근데 전부 다 규모가 어떻습니까? 초대형 선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말인즉슨 어차피 기름으로 때우나 천연가스로 때우나 때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때워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원인이 뭐냐면 다른 상사주들보다 조금 더 관심도를 둘 수 있는 거는 이 비중동 에너지 자산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과 영국, 일본이 갈 때는 이 오커스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이란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중국이 에너지 수혜를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재하려는 미국의 움직임 속에서 동참한다라고 보신다라면은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주는 뭘까요? 오늘 관심주는 LS입니다. 뭐 사실 이제 재건 이슈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재건도 재건이지만 우리 그동안 멀쩡했던 전선들이 이제 지금 낡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재건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인프라 설비에 투자를 해야 했던 우리 흔히 말하는 뉴딜 산업을 전통적인 뉴딜 산업에 들어가 있던 예산이 전쟁 예산으로 빠지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려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LS 같은 기업들도 사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주가가 4월, 5월까지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유독 지금 5월 이후부터 계속 무너지느냐?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빨리 안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그냥 팔고 나가자. 그리고 지금 시장도 FMC가 뭐 금리 올린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불안해서 빠져나온 겁니다. 근데 올해 수급 면에서 보더라도 사실 뭐 그렇게 큰 걱정하실 사항은 전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지난 3개월 동안 수급 편차가 뭐 한 2%포인트가 채 안 되긴 합니다. 근데 또 이걸 또 곧잘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LS그룹이 갖고 있는 강점,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전력 설비나 전력 기기 쪽에서도 전선주에서도 굉장히 매력이 크지만 무엇보다 이제 자회사 중에서 이제 LS M&M 같은 이런 이제 광물 자원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고순도 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황이 안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중동에 있는 정유사들, 그러니까 시추에서 이거 석유로 이제 정유하는 회사들이 지금 이란 사태로 해서 막 폭격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가동을 못 하니까 황이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유황할 때 황이 그 황이에요. 네. 근데 석유가 생산이 안 되는데 황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황 가격이 지금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고려해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자회사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일단 뭐 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0만 원 선까지는 뭐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주가도 한 10% 이상 올라가는 거는 뭐 동의된 거는 너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35만 원 선을 제가 좀 손절가로 들고 싶은데 네. 지금 시장에서 35만 원까지 밀린다라고 한다는 거는 아마 현재 주가 40만 원에서 한 45만 원 사이에 아마 고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FMC가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이거 일단 좀 돈 좀 빼야겠다. 네. 현금 좀 말아야겠다 하면서 나오는 물량들 때문에 좀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때는 패닉셀이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닉셀 대비용으로만 일단 손절가 35만 원을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올해 또 좋은 수익 여전히 만들 수 있을 거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핵심 키워드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중동 관련해서 이번에는 발전과 담수화 플랜트로 두산 에너빌리티 첫 번째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중동 에너지 자산 가치 또 다시 한번 주목해보자 하시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 번째 관심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과 함께 전력 인프라까지 담을 수 있는 LS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모닝 스탠바이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